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존층 파괴하는 중에 요 장까지 했습니다. 그죠?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오존층 파괴가 되면, 자, 오존층 파괴가 되면 태양으로부터 이제 지구에, 그죠? 여기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지구에 이렇게 도달하는, 자, 280에서 320 나노미터의 UVB라는 요 자외선이, 그죠? 인체의 피부와 눈에 해로우며 면역체, 그리고 비타민 D의 합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존층이 파괴되면, 그죠? 우리 인간한테 그리고 지구에 있는 동식물에 굉장한 악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즉 환경 문제잖아요. 자연재해에 해당되는 환경 문제. 그리고 특히 자 290 나노미터, 그러니까 280에서 320 사이에 어떤 290 나노미터의 파장에서는 돌연변이와 피부 종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의 생성률이 330 나노미터의 파장에서보다 1000배나 같은 1000배나, 그죠? 이게 330 나노미터의 자외선보다 이게 1000배나 위험하다라는 말이죠. 이 말을 자 우리가 비추어 보면 290 나노미터의 파장에 해당되는 자외선의 에너지가 크겠어요? 아니면 330 나노미터에 해당되는 자외선의 파장의 에너지가 크겠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볼래요? 이거 아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요거에 대해서, 파장이, 그죠? 어, 290 나노미터 더 짧잖아요? 330 나노미터 더 길고, 그죠? 그러면 이 파장의 관계와, 그죠? 그 다음에 에너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한번 지금 빨리 찾아보세요. 알겠죠? 응? 인터넷을 뒤지든. 자, 그럼 한 1분 정도, 1분, 2분 정도 주면 되겠죠? 한번 찾아보세요. 자, 좀 찾아봤나요? 자, 제가 작년에도 말했지만은 강의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꼭 혼자서 생각해보고 혼자서 풀어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내준 거 꼭 학생이 꼭 풀어보라는 거예요. 알겠죠? 시간을 제가 주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고민해보고 못 풀어도 돼.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단 다음에 나랑 같이 생각있고 풀어보면 그 주어진 시간에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로 듣는 것보다 학습 효과가, 그죠?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꼭 내가 뭐 생각해봐라, 뭔가를 찾아봐라, 그렇게 했을 때 꼭 그 시간 안에 꼭 찾아보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 파장이, 자, 짧을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자, 내가 한 장 좀 정리한 게 있어요. 봐요. 자, 빛 에너지와 파장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해볼게요. 자, X축은 파장이에요. 파장이면 웨이브 랭스 맞죠? 웨이브 랭스 파장. 그리고 오른쪽은 뭐 흡수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 뭐 요 빨간색과 파란색은 요 파장 영역대를 흡수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요 이렇게 민넓이는 흡수한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보자.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빛의 파장이 길어질수록 에너지가 작아요. 그러니까 파장이 길수록 여기는 에너지가 작고 그리고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냐? 밑에 빛 에너지와 파장의 관계식에서 에너지는 h 플랑크 상수 곱하기 빛의 진동수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읽으면 한우 이렇게 말하죠.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그렇죠? 요거는 다시 자, 플랑크 상수 곱하기에 요 진동수는 다시 파장과 반비례하고 자, 빛의 세기에 빛의 속도에 자, 비례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요 진동수는 다시 이렇게 파장의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즉, 결론적으로 요 에너지는 파장이 작을수록 당연히 에너지가 커지겠죠? 그렇죠? 파장이 클수록 에너지가 작고 우리 학생 중에서 내가 이거 하는 말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죠? 에너지는 파장분의 c 빛의 속도 파장 이걸 람다라고 해요. 람다 이 기호를 람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자 분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요 에너지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분모인 파장이 크면 클수록 에너지가 작을 거고 자 이해하죠? 이거 이해 못하는 건 아니겠죠? 응? 자, 이거는 우리 학생들이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커지고 빛의 파장이 길어질수록 에너지가 작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290 나노미터의 파장이 자, 330 나노미터의 파장보다 1000배나 그렇죠? 1000배나 돌연변이와 피부 종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 생성률이 그렇게 크다. 그 말은 뭐예요? 290 나노미터가 나노미터에 해당되는 자외선의 파장의 에너지가 그렇죠? 굉장히 330 나노미터보다 큰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피부에 쪼여지면 이런 피부 종양이나 돌연변이를 생성될 수 있는 생성률이 1000배나 많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즉 에너지의 크기가 그렇죠? 크기 때문에 그렇죠? 250 나노미터 파장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봅시다. 자, 그 다음 밑에를 보면 자, 성층권의 오존 농도가 그렇죠? 성층권 아까 여기 말했잖아요. 여기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위 대기권에는 보면 요 성층권에는 요 오존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성층권의 오존 농도가 1% 감소하면 자, 아까 말한 UVB의 양은 2% 증가하고 그러니까 여기 성층권에 이 오존이 감소가 하면 여기 태양으로부터 UVB 즉 280에서 320 나노미터에 해당되는 자외선이 뚫고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UVB의 양은 2% 증가하고 피부암의 발생률은 약 4% 증가한다. 그리고 뭐 백내장 있잖아요.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이 눈이 좀 노화하셔가지고 이제 백내장 같은 거 0.6% 증가하고 시력을 잃는 사람이 매년 10만 명이 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진짜 지금은 그냥 외부 생활을 하면서 이 자외선이라는 것을 그렇게 엄청나게 생각을 안 하지만 진짜 이 오존층이 파괴되고 환경 문제가 되면 진짜 밖에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과도한 자외선 노출은 인체 면역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폐결핵 등 전염병의 예방이 어렵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존층 파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자, 이건 아까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산성비예요. 산성비.
자, 산성비는 영어로 acid rain이죠, rain. 그다음에 또 다른 말로 acid precipitation이라고도 해요. 이 산성비라는 것은 pH 알죠? pH죠? 마이너스 로그 자, 녹아 있는 H 양성자의 몰롱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즉 pH가 작을수록 센 산, 그렇죠? pH가 클수록 자, 염기에 가깝죠? 그렇죠? 염기면 약한 산, 그렇죠? 자, 산성비는 대기오염 물질 중 가스상 물질들이 자, 가스상, 그렇죠? 가스상 물질들이 구름에 유입되고 자, 물방울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화학 반응에 의해 황산, 질산, 염산 등의 물질이 생성되어 빗물이 산성화되어 발생된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산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요런 이산화황이나 질소, 산화물 등의 대기 오염 물질이 이제 대기 중으로 이제 다량 배출되고 이제 산성비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산성비의 형성은 자 이산화황, 그다음에 질소 산화물이 대기 중에서 기체상의 산화 반응 그리고 액체상의 산화 반응을 거쳐 황산, 질산 등으로 전환된다. 자, 아래는 산성비의 메커니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 공장에서 그렇죠? 요런 질소 산화물과 이산화황 요게 발생이 되면 그렇죠? 발생이 되면 그렇죠? 이렇게 황산과 이렇게 질산으로 자, 대기 중에 변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 물을 만나서 이렇게 용해를 돼서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런 것들이 이제 밑에 떨어져서 이제 물에 녹아서 요게 이제 산성을 띠는 거죠, 산성. 그죠? 그래서 요 물질들이 자, 물과 만나서 이렇게 황산, 질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산성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물질들을 자, 이 공장에서 그렇죠? 배출되지 않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산성도가 강한 비가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내리면 이제 건물이나 이제 뭐 다리 그리고 구조물 등을 부식시킨다. 그리고 이런 산성비 같은 것들이 식물의 수분 흡수를 억제하고 그다음에 토양의 유기물 분해를 방해하고 그렇죠?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생태계를 손상시키고 파괴한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옛날 자료긴 하지만은 자, 1998년도부터는 그래도 그쵸? 어, pH가 4.9 산이죠 거의 산성비죠 산성비. 근데 계속 산성비가 계속 좀 더 이렇게 어떤 도시는 좀 괜찮은 데도 있고, 어떤 도시는 또 악화된 데도 있고, 그렇죠? 계속, 그래서 이렇게 산성비가 계속 내립니다. 뭐 지금 현재도 산성비가 내려요. 좀 환경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뭐 지금은 그냥 비가 온다 라고는 하지만은 그 비가 앞으로 내가 맞고 그러면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나이를 먹고 점차 장기간으로 산성비를 맞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노화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이제 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산성비를 맞고 바로 뭔가 질병으로 나타나면 그걸 바로 손을 댈 수가 있는데 그게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몇 번 맞고 쭉쭉 가다가 나중 몇십 년 뒤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그 환경 오염에 의해서 그쵸? 대부분 것들이 다 시간이 지남에 많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그래서 좀 환경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데, 또 그렇게 또 막상 또 그렇게 환경 오염이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중요성 또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뭐 환경공학을 배우니까 또 환경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조금 지금보다는 더 가져가는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장 환경 오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드디어 이제 환경 기초 계산, 환경공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다루는 기초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공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뭐, 일반화학 수준이 될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지금 일반화학 3학년 과목이지만은, 일반화학도 한 번 더 언급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일반화학 공학적 지식을 조금 더 다지는 시간으로도,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말은 하는 거지만은, 일반화학. 1학년 과목의 일반화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일반화학이라는 그 하나하나 챕터들이 다 나중에 하나의 우리가 3, 4학년 때 배우는 전공 과목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반화학으로 기초를 잘 다져야 돼요. 그래서 알겠죠? 자, 제2장 환경 기초 계산 한번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측정의 단위, 즉 단위와 차원에 대해서 말을 해요. 차원. 자, 차원이 뭐예요? 차원. 차원은 디멘션이라고 하죠. 디멘션. 디멘션은 우리가 말하는 길이, length, 그 다음에 시간, 질량, 온도, 열량 같은 어떤 물리량의 척도를 차원이라고 해요. 그렇죠? 차원. 알겠죠? 디멘션. 그 다음에 단위는 뭐냐? 차원의 구체적 표현의 수단. 그러니까 길이로 따지면 미터, 그 다음에 센티미터, 그리고 질량이라고 하면 킬로그램, 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시간이라고 따지면 단위는 뭐 초, hour, 이렇게 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렇죠? 이며 어느 양을 비교하거나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일정한 기준을 말한다. 그렇죠? 뭐 온도는 섭씨가 수도 있고, 뭐 공학에서 많이 쓰는 절대 온도, 그거를 또 말할 수가 있죠. 어? 자, 단위를 이용해서 계산할 때는 몇 가지 규칙이 있다. 뭐냐? 자, 얘 1과 얘 2에서 보듯이 뭐지? 수치의 단위가 같아야 서로 더하거나 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램, 미터. 자, 이게 요거는 질량이고, 그쵸? 요거는 길이죠. 즉 뭐예요? 질량과 길이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그쵸? 차원이 다르다. 즉 차원이 같아야 우리가 더하거나 뺄 수가 있다. 즉 그램과 더하기가 뺄 수가 있고 미터와 미터와 이렇게 그램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응? 그래서 단위 기호는 복수로 나타내지 않고 마취를 찍지 않고 이렇게 차원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는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 이건 그램이고 미터고. 근데 그램과 파운드라고 하죠. 파운드. 요거는 같은 차원이잖아요. 차원. 그래서 1파운드는 몇 그램이다. 이렇게 하면서 단위를 환산해서 할 수가 있죠. 자, 밑에서 좀 설명을 보면 자, 얘 1에서 보듯이 두 항의 차원과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더할 수가 없지만 여기 밑에 그렇죠? 그램과 파운드 즉 단위가 같고 차원이 같기 때문에 요 그램과 파운드를 어떤 한 단위로 통일하면 자, 서로 더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즉 덧셈과 뺄셈은
차원이 같아야 자, 할 수가 있지만은 자, 차원이 달라도 단위가 서로 달라도 서로 곱하거나 나눌 수가 있다. 즉 킬로그램, 그렇죠? 미터, 그다음에 나누기 자, 초죠? 그러니까 다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차원이 뭐예요? 얘는 무게, 얘는 길이, 얘는 시간이라는 차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원이 달라도 곱할 수가 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어, 차원이 이건 차원이 같은 게 아니 차원이 같죠? 그래서 요 미터 세제곱과 센티미터를 나누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자, 요거와 요거는 같은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하나를 자, 제곱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 5cm분의 10 세제곱미터죠? 그러면 이 cm를 미터로 바꿔요. 그렇죠? 100cm는 1m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cm는 0.05m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미터 세제곱, 여기 미터가 있으니까 미터 하나 제거해주면 이렇게 해서 200m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결론적으로 곱셈과 나눗셈의 경우 곱하거나 나눌 수 있지만 다른 단위를 서로 소거하거나 통합할 수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다 이해가죠? 단위 환산 잘해야 됩니다. 단위 환산 그래서 단위 환산. 그죠? 자, 공학을 배우는 학생은 꼭 단위 환산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1m는 몇 cm, 1cm는 몇 밀리미터 이런 거를 탁탁탁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기본 단위, 이제 fundamental unit이라고 하는데, 그쵸? 자, 길이,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질량, 그리고 온도, 그리고 열량 등 하나의 단위로 표시되는 기본적인 물리량, 이걸 기본 단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뒤에 책에서 나온 내용이죠. 뭐 1960년대에서 국제회의에서는 공식적으로 MKS 단위, 즉 MKS가 어떤 거의 약자냐? 미터 있죠? 킬로그램, 그렇죠? 그다음 세컨드, 여기서 앞자를 따서 MKS 단위계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이것이 현재로는 자, International System of Unit으로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은 FPS 단위, 뭐 feet, pound, second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MKS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뭐 FPS라고 해도 뭐 feet의 앞자, pound의 앞자, 뭐 second의 앞자 이렇게를 한 거예요. feet죠. 뭐 1feet, 그렇죠? 1pound,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표 2.1에서는 기본량과 단위라고 있는데, 자, MK 단위, 즉, SI 단위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잖아요. 그쵸? 미터, M을 이렇게 표시하고, 킬로그램도 킬로그램, kg 이렇게 쓰고, 세컨드는 S 이렇게 쓰고, 그쵸? 켈빈은 K 이렇게 쓰잖아요. 그쵸? 몰은 자, 킬로그램 모 이렇게 쓰죠. 킬로그램 몰. 그죠? CGS 똑같아요. 센티미터, 그램, 세컨드를 CGS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죠? 센티미터는 cm, 그램은 g, 세컨은 s, 디그리 셀시어스 섭씨죠? 이렇게 표시하고 그램, 몰은 몰. 우리가 몰이라고 계산하거나 쓸 때 요 그램몰을 그냥 몰이라고 쓰잖아요. 몰하고 그냥 그램은 그냥 안 쓰고 있죠? 우리가 말하는 몰, 그쵸? 그 다음에 feet는 FPS 단위, 그 다음에 pound, second, 그 다음에 degree Fahrenheit, 이건 미국에서 많이 쓴다고 했죠? 그 다음에 pound 몰은 파운드 단위를 기준으로 몰을 이렇게 계산했을 때 쓰는 거죠. 자, 이런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좀 됐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